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2022년 내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립니다.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11월 29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신청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까지? 12월 17일까지. 그렇지만 실제로는 오늘부터 신청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노인 전체 일자리 수가 84만 5천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이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그 노인 일자리 여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시거나 아니면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찾아가서 신청하는 거는 가까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나 아니면 시니어 클럽이나 아니면 복지관 또는 대한노인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하시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11월 29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12월 17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12월 1일 오늘부터 신청하는 곳이 많고요. 그리고 만 60세 이상, 65세 이상인 노인분들이 신청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업단,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공익활동형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많으실 건데, 근데 이제 공익활동형이나 시장형 사업단, 사회서비스형이 있다. 그리고 이제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에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노인 일자리 여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거면. 그리고 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1544-3388에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부터 먼저 볼게요. 노인 일자리 여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다가 치시면은 메인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박스에다가 내가 만약 중구에 살아요. 그럼 중구라고 이렇게 치면 모든 전국에 있는 중구가 다 뜹니다. 그런데 내가 대전광역시 중구에 살아요. 그럼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노인 일자리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회서비스형인지 공익활동형인지 형태가 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 새싹보육도우미 요거에 관심이 있어. 그럼 요거를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요렇게 구인 사항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로조건이라든지 전형사항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담당자 전화번호도 있고요. 그리고 이름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접수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그리고 이제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내가 신청을 하겠다 하시면 서비스 신청이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로그인 하시고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하시고요. 요 동의 확인 요거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 그러니까 신청 전에 요런 거 읽어보라는 내용이 뜰 거예요. 그럼 요거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민원 서비스를 신청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고 나는 온라인을 잘 사용을 못해. 그러면 직접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아니면 시니어 클럽이나 아니면 대한노인회나 그런 데 찾아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 형태는 어떤 형태들이 있냐면은 보시면은 공익활동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그다음 시장형 사업단이 있는데 공익활동형이 뭐 어떤 일을 하냐면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일이라든지 보육시설 봉사라든지 아니면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요. 사회서비스형은 교육시설 학습 보조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공공행정 업무 지원 같은 걸 하거든요.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씩에서 10일에서 한 달에 한 30시간 정도 일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받는 돈이 27만 원 정도, 11개월 정도 근무하시고요. 사회 서비스형은 3시간씩 20일, 그러니까 공익 활동용보다 하루에 한 달에 일하는 일수가 10일 더 많죠. 그래서 59만 4천 원이고, 연차나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고요. 10개월 정도 일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장형 사업단은 수행기간이 매장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노인을 채용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따라서 상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봤더니 공익활동령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사업단은 시니어 클럽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에서 한대요. 그래서 우선 이걸 신청하러 가시기 전에 거주지 관할 복지센터에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는 공익활동령 할 건데 어디 신청해야 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을 신청을 하실 거면 그게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지 아니면 대한노인회에서 하는지 아니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지 알아보시고 관련 제출 서류 가지고 가셔야 되고, 시장형 사업단은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되는지 거기를 한번 물어보시고 가시는 게 좋고요. 공익활동령은 보통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고, 사회서비스형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대한노인에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서류는 신분증하고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꼭 하시고 신청하러 가시고, 내가 컴퓨터를 좀 잘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노인 일자리 여기나 아니면 복지로에 들어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볼 수 있는 또 배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오늘부터 실제로 이제 주민센터나 아니면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아니면 대한노인에서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가시면은 2~3시간씩 기다리신대요. 어차피 17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선착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배점표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점수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뽑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빨리 가셔서 신청하시든 17일 마지막 날 5시에 가서 신청하시든 똑같기 때문에 미리 가서 신청하지 말고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오라고 전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17일까지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좀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많이 안 기다리고 바로 접수를 한대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내가 활동형으로 하겠다 하시면은 보는 선발 기준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참고로 하셔갖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60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보면 단독 가구가 60점이고요. 부부 가구가 60점인데, 요게 이제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을 보는 거죠.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가 작아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경력을 보면 신규 참여자가 5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참여하는 사람을 먼저 참여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대 구성은 노인 가구 중에 경제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과 같이 사는 노인이 점수가 제일 높고, 경제 능력이 있는 가족과 같이 동거하는 경제 능력이 있는 가족과 같이 동거하는 노인 가구가 제일 점수가 낮아요. 그리고 독신 가구가 부부 가구보다 점수가 높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행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들을 각각 15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걸 합쳐서 활동 역량이라 해서 30점으로 부여가 돼 있고, 그리고 코로나 예방 접종은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5점이고 1차 접종만 했거나 아니면 아예 접종 안 한 사람은 무조건 0점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익활동은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60점, 그리고 경력 점수, 그리고 세대 구성원 점수, 그리고 활동 역량 점수, 그리고 코로나 예방 접종 여부를 보고 요거를 점수화해서 17일까지 접수한 분들을 소팅해서 뽑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 시장형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35점입니다. 그래서 경력 중에 자격 점수와 경력 점수로 나누는데, 자격은 자격증 이수자 또는 교육 이수자 점수가 배점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 분야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가 높고, 그리고 이제 세대 구성은 여기도 포함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 가구를 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가 제일 점수가 높고, 경제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 가구가 제일 점수가 낮습니다. 그리고 독거 노인이 부부 가구보다 점수가 높고요. 그리고 공적 지원 수급 여부, 기초연금 수급을 소득 인정액이 0원이냐, 0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고,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않는다 하면 점수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라는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도 점수가 높고요. 그리고 활동 역량은 적극성이 10점이고 수행 능력이 15점, 신체 활동 능력이 10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행 능력이나 적극성이나 아니면 신체 활동 능력을 보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예방 접종은 2차 접종까지 맞아야 5점이란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형 사업단은 실제로 경력 점수를 제일 많이 보고, 세대 구성이나 공적 지원 수급 여부나 활동 역량이나 그런 코로나 예방접종 여부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회 서비스형 선발 기준은 의사소통 역량하고 신체 활동 능력이 40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의사 전달 능력이 얼마나 되냐, 경청 능력은 얼마나 되냐, 그리고 신체 활동, 보행 능력이라든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5번 연속으로 했을 때 어떠느냐,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에 손을 뻗쳐서 닿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공적 수급 여부를 보면 차상위 자격 요건이 있으면 점수가 높고, 그리고 공적 수급 여부에서 소득 인증액이 0원이면, 그리고 0원을 초과하면 조금 더 점수가 낮고요. 기초연금 아예 못 받으시면 점수가 제일 낮고요. 그리고 세대 구성도 마찬가지로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과 동거하면 점수가 제일 높고, 있는 사람과 동거하면 점수가 제일 낮고, 독신이 부부 가구보다 점수가 높고요.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정보 검색 능력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적극성, 친절 이런 거 인성 역량 부분에서 보고 있고, 대인관계 역량은 협조적인 단계, 갈등 해결 능력, 그 대인관계 역량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유관 자격증 가점은 얼마나 있고, 코로나 일반 접종 여부 2차 접종까지 하면 가점 5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 선발 기준표는 활동 역량 부분, 의사소통이나 신체 활동 역량, 그다음 필요도, 공적 수급이라든지 공적 수급 여부, 그다음 세대 구성 이런 쪽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 역량,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 검색 능력, 그리고 인성, 적극성, 친절, 대인관계 역량, 협조적 단계, 갈등 해결, 그다음 유관 자격증 가점, 코로나 예방 접종 요구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선발 기준 표를 보시고, 아 내가 요런 형을 신청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요런 형이 나한테 더 유리하겠다, 요런 게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주민센터, 거주지간을 주민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어디서 신청해야 되는지 알아보시고, 그리고 신분증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던데,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 그러니까 꼭 돈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일을 하시면 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나마 일에 대한 보람, 그리고 삶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오늘 노인 일자리 참고하셔서 부모님, 그리고 주변에 지금 요 영상을 보시는데 연령이 되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